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학현의 안보 접는 두 번째 뉴스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은요 우리 국내 정치 전반에 관해서 한 말씀 종합해서 올리겠습니다. 상당히 우리 자유우파 세력들에게는 어지러운 정치 환경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황교안 대표가 자유우파의 대통합을 주창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어제만 하더라도 유승민 바른미래당이죠. 유승민 의원이 이 황교안 대표의 전격 제안에 관해서 원칙적으로는 동의하는 그런 모양새를 비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방금 전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힌 내용을 보면 많은 그 얘기들이 조건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유승민 의원의 얘기는요. 자기가 현재 구상하고 있는 변혁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모임을 통해서 신당 창당에 박차를 가겠다고 하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래서 신당 창당, 신당 기획단을 전격적으로 출범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이 국민의당 출신인 권인희 의원과 바른정당 출신인 유이동 의원을 공동으로 신당 기획단 단장에 임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신당 창당을 해 나갈지 최대한 가까운 시간 안에 구상을 밝힐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 그리고 보수 재건을 위해서는 세 가지 원칙 확실히 지켜야만 하는데 현재로서 이 황교안 대표가 말한 것으로 볼 때 이 세 가지의 원칙을 지킨다. 이렇게 똑부러지게 믿기가 좀 어렵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이 세 가지 입장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가 탄핵의 강을 건너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탄핵 때 찬성했던 반대했던 이런 거 따지지 말자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인이 원죄잖아요. 탄핵을 한 이 원죄는 묻지 말아달라 이겁니다. 두 번째, 개혁 보수를 지향한다. 그러니까 과거 한국당, 한나라당 그리고 현재의 자유한국당이 가지고 있는 보수는 개혁 보수가 아니라는 것이죠. 수구 보수라는 얘기가 아닌가 싶은데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개혁 보수를 지향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낡은 집을 허물고 새 집을 짓자. 이 얘기는 자유한국당이 자유우파 보수 대통합의 리딩 역할, 중심 역할을 하는 거 맞지 않다. 즉 자유한국당에 바른미래당이 편입해 가는 모양새는 그러니까 이미 그 낡은 집인데 그 집을 나왔는데 그 집을 다시 이삿짐 싸가지고 들어가기가 싫다는 얘기죠. 이 세 가지 원칙만 확실히 지키면 아무것도 따지지 않겠다. 그러나 이러한 작업 결코 쉽지 않다. 그래서 선거를 앞두고 야합, 선거연대 이런 거 고려할 지금 입장이 아니다. 말로만 할 일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고 또 이 대화에 임할 생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유시민 의원이 오늘 얘기한 걸로 보면 일단 신당 창단 기획단을 중심으로 신당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 그래서 이 신당을 울타리로 삼아야만이, 신당을 지지 기반으로 삼아야만이 본인이 자유한국당과의 자유우파든 보수든 개혁 통합 정당 하나를 만들 때 정치적인 파워, 정치적인 힘이 실리게 되고 정치적인 힘이 실려야만이 새로운 정당이 창설됐을 때 말하자면 어차피 우리 우파든 우파가 아니든요. 우리 현 한국 정치의 구조로 볼 때는 계파 정치를 불식시킬 수가 없어요. 계파 정치를 없애려면 아직도 많은 희생과 그리고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우파 정당이 생겼을 때 유승민의 정치적인 몸값을 최대한 올려놓고 유승민을 위해서 충성할 수 있는 세력, 유승민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정치적인 자산들을 최대한으로 키워나가겠다. 그래야만이 창단 이전에도 창단 이후에도 본인이 이미 지난번에 대선 후보로 출마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선의 꿈은 여전히 버리지 않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이건 뭐 묻거나 말거나 본인이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그건 분명한 거 아니겠어요?
대한민국에서 대선 한번 나왔다가 그냥 쭉 카드 영원히 걷어들이는 사람 봤어요? 끝까지 사수하지. 유승민도 마찬가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정치적인 미래가 이 시기에 지금 걸려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탄핵 과정에서 유시민의 정치적인 가치는 땅에 떨어진 건 뭐 우리 우파 국민들이 다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떨어진 본인의 정치적인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이번에 통합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살려내겠다. 이게 본인이 생각하는 가장 큰 목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황교안 대표는 별도의 통합 기구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자유한국당이 만들어도 좋고 밖에 만들어도 좋다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 울타리를 넘어서는 저희가 온다면 그때 그 의도와 계획을 잘 들어보고 입장을 정리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 걸 보면은 굉장히 아주 좋게 얘기는 신중하게 크게 얘기하면 하나하나 전부 계산을 해가면서 황교안 대표가 얘기한 우파 통합 정당에 몸을 실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안철수와 어떤 소통이 있었느냐? 거기 소통은 별로 없었지만은 무한정 기다릴 수는 없다. 변혁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도 정치적인 결단, 선택을 할 일인데 언제까지 이렇게 안철수와 답을 기다리겠느냐? 이 얘기는요. 안철수 어차피 지금 정치적인 가치 다 땅에 떨어졌어요. 지금 뭐 미국에서 뭐 마라톤 완주했다. 그걸 정치적 상징성이 있겠죠. 안철수 국내 정치 기반 그거 이미 다 끝났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를 기다리지 않겠다는 얘기는 이제 바른미래당 개 그리고 신당 창당 과정에서 본인 혼자 지금 안철수하고 본인이 이 둘이서 나눠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 혼자 독주 체제를 굳히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참 쉽지 않은 길을 우리 자유우파 우리 애국 시민들이 겪어보고 나갈 수밖에 없는 지금 환경에 처하고 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자유한국당 그리고 민주당 이 지지율 대통령 지지율은 어떻게 되는지 마침 이렇게 통합 정당 하나를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이 여론의 향배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은 목요일이기 때문에 TBS 교통방송 의뢰로 리얼미터가 조사한 주간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 날이에요. 마침 오늘 나왔는데 대통령 지지율이 다시 40% 중반 아래로 떨어졌어요. 44.2%, 지난주보다 3.3%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부정평가율은 53.3%, 그래서 약 4% 정도가 또 올라갔어요. 이렇게 대통령의 지지율은 상당히 요동폭이 크다. 그 얘기는 뭐 강기정, 그 다음에 북한의 비핵화 문제, 조국 문제, 여러 가지 큰 사안들이 많이 있었죠. 이 독도 헬기 사고, 그 다음에 대입 정시 확대 문제, 자영업자 감소, 그 다음에 방위비 압박 문제, 대일 구조개혁 문제, 뭐 이 엄청 많잖아요. 이런 아주 엄청 많은 이슈들이 문 대통령의 지지율 발목을 잡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특히 중도층에서 이 긍정평가가 확 빠졌어요. 45.1%에서 38%, 무려 7% 정도가 빠졌고 중도층에서 부정평가는 8% 정도가 늘었어요. 51.9에서 59.4. 이런 것이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다. 그리고 진보층에서도 긍정평가가 지금 4% 정도 빠졌어요. 70대 중반으로. 그리고 보수층에서는 다시 부정평가가 80% 선을 넘기고 있다. 이 정도로 현재 대통령의 이 레임덕 현상이 지금 이제 눈에 가시권으로 들어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에 대한 지지율 민주당과 이제 다시 오차범위 근접하게 가까워졌는데요.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은 38.2%, 자유한국당은 33.9%인데 중도층에서는 자유한국당이 앞서고 있습니다. 중도층에서는. 그런 것처럼 우리 중도층이 자유한국당으로 힘을 주고 또 민주당을 등을 치는 이런 판국이 되고 있는데 사실상 중도층은요. 이 자유우파 세력의 정치관 그리고 헌법 가치에 더 근접해 있는 계층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중도층의 지지를 받는 우파 정당으로 새롭게 탄생하는 것이 하나의 정치적인 과제가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항상 이렇게 큰 정치
사안이 발생하면 꼭 한마디 하고 나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들, 박지원 의원이죠. 박지원 의원은 이 보수 대통합론 황교안 대표가 어제 제안한 이것이 결국은 실패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박지원 의원의 얘기는 결국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이 탄핵 박근혜 강을 넘자는 유승민, 원희룡, 남경필, 오세훈, 김무성 이런 기라성 같은 차기 대선 후보들이 좋다. 그러면 같은 반열에 서자. 그 대신 당신은 그 리더십으로 볼 때 안 된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위기 탈출용 보수 대통합론이 결국 실패할 것이고 이 황교안만 자꾸 나락으로 빠져간다고 본다. 이렇게 지금 박지원 의원은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의도적으로 이 자유우파의 통합이 깨지는 것이 박지원 의원의 차기 의원 배지행에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화당 이 친박 세력들은 절대 이 보수태 통합에 응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유승민 바른미래당, 우리 공화당을 제외한 유승민 바른미래당과 이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 변혁과 한국당이 합쳐지는 것은 가능할 수도 있다. 그리고 유승민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국당의 공천을 받아야만 유리하다. 그렇게 이합집산하면 한국당의 공천은 개혁 공천이 안 된다. 상대적으로 이해찬 민주당은 지금 현재 과감한 물갈이를 통해서 20대 30대 등 젊은 변화를 가져오겠다고 하면 선거는 변화를 추구하는 당이 이기게 돼 있다. 이거 보세요. 결국은 민주당한테 점수 따는 발언을 저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오늘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이 페북을 통해서 본인이 대구 지역이 굉장히 어렵고 대구 지역이 보수의 상징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그렇지만은 당이 원한다면 꼭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서울 험지 출마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홍준표 대표, 어제 이 황교안 대표의 이런 자유우파의 대통합과 관련해서 또 그리고 이 김태웅 의원이 서울 3구, 강남 서초 송파 그리고 영남 지역의 삼선 중진 의원들은 정계를 떠나거나 아니면 서울 험지로 나와라, 이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관해서 친박 십상시들 내년 총선에서 쇼를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또 혹평을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우파, 자유우파 정치 세력들의 움직임 상당한 요동을 칠 것 같고 각자 정치적인 운명이 걸린 게임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왜냐하면 황교안 대표는 목표 시한으로 12월 또는 1월로 정했는데요. 12월 안에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1월에 간다고 이루어지겠습니까? 저는 어떤 경우에도 그 대의 명분을 위해서 각자 정치적 이해관계를 버리고 나름대로 3선이든 4선이든 정치적인 주가가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우파 세력이 죽어있는데 우파 세력을 살릴 수 있는 데 가서 이 방 하나씩 딱 차지하고 새 집을 짓는 데 성공할 수 있도록 매진해 주는 것이 바로 본인들이 해야 할 일이다. 어차피 1선, 2선, 3선 하면요, 정치적인 기득권을 이루 말할 수 없이 크게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저도 우리 자유한국당의 서초갑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데요. 진짜 이거 해보니까 저같이 공직자만 경험한 정치판의 초년생들이 보기에 기득권 2선, 3선 이거 감당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상도 지역 그리고 서울 강남 3구에서 2선, 3선 한 사람들은 물론 본인들이 희생하고 봉사하고 겸손하게 정치하는 거 물론 인정 안 할 수 없겠지만은 그거보다는 판 자체가 유리하기 때문에 오는 비율이 저는 8, 90%다. 그래서 김태흠 의원이 얘기한 대로 이런 지역에서 3선 한 사람들은요, 과감히 신인들한테 물려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연속 같은 지역에서 3선 한 사람들 정치적 주가 이거 이제는 제도적으로 손볼 때가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보수 대통합에서도 이러한 원칙을 반드시 만들어 놓고 보수 대통합, 자유우파의 대통합을 해야만이 공천 과정에서 일사불란한 공천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 방송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꼭 구독과
추천을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